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무서워서 파산 시점 포기하고 이러진 마십시오. 엉거렁거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이렇게 헛불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 같나요? 실제 일어납니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회생 안 되면 파산하는 거냐? 파산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개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겠죠. 근데 파산, 말 그대로 뭐 파산해버리는 거잖아요. 또 공교롭게 제가 면도도 못했는데 파산 어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막연히 겁부터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개인 파산이 효과,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할 수 있는지, 그 신청 자격, 그리고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런 점들 파산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개인 파산이 뭘까요? 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주고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배째 이런 게 아니라 법원이 얘는 못 갚아, 파산시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파산이 됐을 때 두 번째 효과, 뭐가 좋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할까요? 개인 파산의 가장 큰 효과는 빚, 그러니까 빚의 원금 이자가 100%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같나요? 실제 일어납니다. 채권자가 독촉하고 강제 집행하는 거 다 중단되죠. 파산 절차가 끝나고 면책되면 신용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죠. 지금 막 통장에 압류 들어오고 가압류 들어오고 난리죠. 그리고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는 재산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소액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효과 제일 강한 거 뭐니 해도 빚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세 번째, 장점만 있는 건 없죠. 단점도 있을 텐데요. 개인 파산이 정말 최고의 선택인지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이 좋으면 다 파산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파산은 인정되려면 회생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파산은 파산관제인이 있죠. 파산관제인이 꼼꼼하게 파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데요. 면책 불허가, 면책 안 해주겠다는 거죠. 면책 불허가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가 되면 면책을 안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자로만 등록이 돼서 안 좋겠죠. 근데 면책 불허가도 도박, 주식이나 코인 등 사행성 투자로 빚을 졌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경우에 면책 불허가 나는 거죠. 면책 불허가 무서워서 파산 시점 포기하고 이러진 마십시오. 여러분 빚이 연체돼서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 압류되는 상황에서 파산 면책 불허가랑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그리고 면책 불허가 상황이라도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 말 그대로 내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봐서 이 사람이 그래도 파산시켜준 다음에 면책되고 다시 일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면책 불허가 안 하고 재량 면책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산의 단점은 회생보다는 까다롭고 면책 불허가도 있는데 면책 불허가라 하더라도 재량 면책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파산 신청의 자격입니다. 파산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겠죠. 빚진 것도 억울하고 살기도 빡빡한데 파산도 자격이 있어야 신청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파산 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소득 조건입니다. 최저 생계입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채무 조건. 몇백만 원 갖고 파산하면은 빌리고 다 파산하겠죠.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여야 하고 채무 조건으로 빚이 얼마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발생했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카드 엄청 긁어가지고 파산됐다.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에 파산관제인이 보통 3년이나 5년치의 통장 거래대역이나 금융 거래대역 조회를 하는데요. 사용처가 불명하고 그냥 사치성이다. 이러면 파산 안 될 확률도 높겠죠. 반면에 채무가 거의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악성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사용처 확인하기 힘들죠. 생활비하고 돌려막기 했다. 이렇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파산해야겠구나. 그래서 면책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생활 상황인데 부양가족이 있고 또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계가 힘든 사정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70 넘은 노령자라거나 중증 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보이죠. 그런 경우 면책받기가 수월하고요. 또 건강에 문제 있다, 수술받았다, 암이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내역서, 진단서 첨부해서 내시면 유리하겠죠. 자, 재산 목록 제출하라고 하는데 당연한 건데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보유한 재산이 더 많으면 빚 당연히 갚으라고 하겠죠. 파산 왜 시켜줍니까? 재산은 부동산하고 통장 예적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환가라고 하는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다 포함되죠. 자동차도, 보험도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하고요. 이거 뭐 빼돌린다고 하는데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있던 재산 뭐 팔아가지고 환가한 다음에 그 돈 딴 데로 빼돌렸다 이러면 파산관제인한테 다 소명하셔야 되고요. 면제 재산, 그러니까 빚 탕감해 준 것보다 남은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들은 환가, 아까 전에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환가해서 채무 변제 사용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요건들을 갖췄다면 개인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시켜 할 수 있고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파산 신청 대상자고 파산을 신청해 봅시다. 어떤 절차로 가는지 한번 미래를 쫙 그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처음에 접수하겠죠. 뭐든지 신청을 하려면. 요즘은 파산회생법원에 접수를 변호사가 할 때도 있고 법무사가 할 때도 있고 파산팀이 할 때도 있지만 개인 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자료 같은 거 달라고 했을 때 빨리 줄수록 빨리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수된 다음에 서면 심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신청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봐서 또 인지대랑 송달료 납부했는지 봐서 안 됐으면 보존명령하고 아예 파산하고 상관이 없잖아 각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이제 파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파산관제인 선임해야겠죠. 근데 파산관제인 공짜로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파산관제인한테 줄 돈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 납부를 하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돈 받았으니까 일 시작하겠죠. 예납금 납부 확인하고 파산관제인 일을 시작하죠. 그럼 법원은 파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 지정했을 때 파산 선고하고 파산관제인 선임하는데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보통 신청서 내고 한 3개월 정도, 긴 경우에는 뭐 10개월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거죠. 파산관제인 조사입니다. 저는 직접 파산관제인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도 해봤는데요. 파산관제인 보통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 말이 잘 통합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이 가능한지 면책 가능 여부를 보겠죠. 그리고 재산 등 뭐 있는지 다 파악하죠. 숨긴 재산은 없는지, 빼돌린 재산이 최근에 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법원에 보고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왜 중요하냐면 법원이 일일이 다 파산하는 채무자들 상황 파악하고 이러지 못하죠. 그래서 파산관제인한테 일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보고서가 중요하고요. 파산관제인 보고서가 오면 법원은 이 조사 바탕으로 채권자들이 누가 있는지 봐서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뭐 파산이나 면책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죠. 채무자는 법정에 나와야겠죠. 채권자들한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받겠죠. 근데 경험상 보면 금융기관들은 거의 채권자 집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고 개인 채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 다음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환가 말씀드렸죠. 있는 재산 다 돈으로 해가지고 배당,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면제해 줬는데 그 초과해서 뭐 재산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거고요. 진짜 개털이다. 그럼 나눠줄 것도 없는 거죠. 환가해서 남은 재산 배당하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면책 불허가 사유. 아, 이거 면책 못하겠네. 이런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시켜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채권자들도 법원에서 면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파산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한 4, 5, 6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보시고 길게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얼마나 꼼꼼히 보느냐, 채권자회에서 또 누가 항의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느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기간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여러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내라는 서류들을 빨리빨리 주시면 일이 빨라지겠죠? 면책은 금융권 채무만 가능한가요? 아니죠. 예, 면책은 금융권 채무 말씀하는 게 카드론 쓰시고 은행에 뭐 돈 빌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권 아니라 개인 채무에 관해서도 예, 면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금융 채권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융 채권자들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은행 직원들, 카드회사 직원들이 하겠죠 일을. 근데 자기가 돈 빌려준 거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도 셀러리맨들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들은 얘기가 다르죠. 피 같은 돈 빌려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 안 갚으면 여러분을 사기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법원에 파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파산 신청하고도 경거망동하게 SNS에 무슨 뭐 비싼 술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사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내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이렇게 험불하게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채권이 다 면책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다 세금 안 내려고 파산할 거 아닙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면책해주면 나라의 기강이 안 잡히겠죠? 그 외에 과태료나 이런 것처럼 행정벌 이런 것도 면책 대상이 안 됩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채권을 비면책 채권, 말장난이죠? 면책이 안 된다. 안에 빚졌어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면책 안 되는 채권
채권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비면책 채권에 뭐가 있는지, 내 채권이 면책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화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도 면도하러 가야 되니까요. 빨리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가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굳이 왜 알립니까? 파산할 때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니까 빌려달라, 이럴 때 알려야겠네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굳이 가족들 중에 채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알리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뻔한 질문이라 좀 그랬지만 파산이랑 회생 요즘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죠. 개인 파산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 파산하려는 분들한테 선임료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힘드시니까요. 하지만 또 파산도 파산할 때 드는 비용 좀 아끼겠다고 하다가 면제 못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하실 때 변호사가 상담하는지 친절하고 자세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파산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